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될 철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폐기물 처리장에 납부하는 비용과 업자분들의 인건비를 책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은 1톤 한 차 혹은 1톤 반차, 2.5톤 한 차 이런 방식으로 철거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폐기물 처리장 시기별로 시세가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픽스되지 않습니다. 내가 철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사진과 내용물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네이버 카페나 글쓰기를 하면은 업자분들이 이제 문자나 쪽지로 비용을 보내주는데요. 이 업체 중에서 가장 저렴한 업체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현장에 와서 비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가격 변동이 있는지에 대한 협의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목공과 전기 작업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테리어 공사의 70% 정도가 목공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목수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목공 작업은 인간의 신체에 뼈가 있는 것처럼 상가 내부에 목재를 통해서 뼈대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가의 룸을 구분하기 위한 가벽이 될 수도 있고요. 콘크리트 벽을 평탄화하기 위해서 가벽 작업이 될 수가 있고요. 전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뼈대를 구성을 했으면 인간 신체의 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벽을 구성하기 전에 전기선 작업을 미리 해둬야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전등과 콘센트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첫날에는 목수와 전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그린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가벽을 세우기 위해서 레벨기로 밑그림 작업을 가장 먼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그림을 그린 후에 사진처럼 다루기와 투바이라는 목재를 활용해서 기본 뼈대를 구성을 합니다. 이런 밑작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금방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공 작업을 마감까지 하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더디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마감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뼈대를 구성을 했으면 보기 좋게 살을 붙여야 됩니다. 인테리어에는 마감재인 석고보드라는 자재로 살 붙이기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마감재인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치형 작업이나 그리고 선반 작업, 그리고 포인트 작업들의 공정을 추가하려면 목공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목수분과 협의를 하고 시공할 위치와 사이즈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면에 표시를 해야지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하면서 이런 포인트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작업은 제가 인간의 신경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석고보드로 마감을 하게 되면 전기선을 노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를 할 것인지, 전등을 어떤 위치에 설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위치를 전기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도면에 구성을 하셔야지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할 때의 팁은 꼭 출입구 옆쪽에 전체 등 온오프 스위치를 꼭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스위치 한 번으로 전체 등을 오프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허브를 구축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살을 붙였으면 여러분들 이제 옷을 입힐 차례입니다. 즉 도장 공사, 페인트 공사를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렌탈 스튜디오는 도배가 아니고 페인트 작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석고보드를 시공할 때 두 겹으로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보다 도배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한 겹으로 시공을 하지만 페인트 마감일 때는 수분으로 인한 크랙의 위험성이 있어서 꼭 두 겹으로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목공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에 페인트 작업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퍼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퍼티 작업은 석고보드와 석고보드 사이에 틈새를 메꿔준다는 뜻이에요. 평평하게 석고보드 사이에 틈새를 메꿔주지 않고 도색을 하게 되면 크랙이 발생하기 때문에 망사 테이프를 틈새에 먼저 붙이고 그리고 핸디코트라는 제품으로 틈새를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사포질을 통해서 평평한 면을 만드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이런 작업을 용어로 공바대, 원바대, 투바대, 올바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셀프로 하셔도 되는데 아마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정말로 힘듭니다. 왜 전문가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한 번쯤은 꼭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업자들이 왜 이런 비용을 받고 돈을 받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퍼티 작업을 완료하면 1차로 훅기라는 기계로 도색을 시작을 합니다. 한 번만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도색을 해야지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2번, 3번 이렇게 여러 번 도색을 할 거예요. 페인트가 마무리되면 공정의 마지막인 바닥 작업이 남았습니다. 바닥 공사는 장판, 그리고 데코 타일, 그리고 강마루, 강화마루, 이렇게 카펫, 에폭시
이렇게 여러 가지 시공 방법이 있는데요. 관리가 용이하고 가장 무난한 데코타일 시공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비싼 시공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바닥을 보면 이게 데코타일로 시공을 했는지 강마루로 시공을 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시공을 했는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컨셉의 제품만 있다면 꼭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힘있게 퍼포먼스를 줘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점 꼭 명심을 하시고요. 일반 데코타일로 시공을 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평당 자재값은 2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공비는 평당 10,000원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숫자를 합하면 3만 원 정도이고, 만약에 40평 정도를 시공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120만 원 전후면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재값이 고가일수록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강마루는 일반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자재값 포함해서 평당 8만 원 정도, 그리고 대략적으로 총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헤링본 작업을 추가하고 싶다면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더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코타일로 시공을 했을 때의 꿀팁은, 데코타일은 샘플과 실제로 시공을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의 차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기 전에 제품 번호를 꼭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시공 완료한 사진을 꼭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늘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